2022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및 경기 둔화로 참 힘듭니다. 지금 시기가 살아가기 쉽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교적 기록이 충실하게 남아있는 2500년간 인간이 가장 살기 어려웠던 해는 언제였을까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한 1349년, 5천만에서 1억 명의 희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의 1918년, 세계 2차 대전의 1939년 등 다양한 후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536년이 최악의 해로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36년은 동로마 제국 유스티니아누스가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이 없는 조용한 시기였죠. 문제는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소개된 고고학저널 앤티쿼티에 발표한 하버드대와 메인대의 공동 연구진은 536년 재앙적인 수준의 화산 폭발이 발생했으며 화산재로 인해 유럽과 중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낮에도 어둠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진은 스위스 알프스 콜레 그티페티 정상 72m 높이의 빙하에서 5만 개의 샘플을 채취했고 그 안에 물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분석한 결과 536년에 일어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 원인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역사 사료로도 남아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명장이었던 벨리사우리우스의 군사 고문인 역사가 프로코피우스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연중 내내 태양이 달처럼 빛을 잃고 있다. 물론 그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에 대해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잔틴 서기관인 시리아인 미카엘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태양은 어두워졌고 1년 반 동안 어둠이 지속되었다. 하루에 약 4시간만 밝았으며 그 밝음조차 희미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양이 그 빛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과일은 익지 않았고 와인은 신포도 맛이 났다. 이러한 어둠은 전 세계적인 기근을 유발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농작물이 태양빛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날씨도 매우 춥게 만들었습니다. 여름철 평균 온도가 약 1.5에서 2.5도씩 떨어져 인간이 기록을 남긴 후 가장 추운 시기였습니다. 지구 곳곳에는 재난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여름에 눈이 쏟아졌고 유럽의 아일랜드에서는 536년부터 3년간 대기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칠 끔찍한 시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근대사에서 한 가지 재앙이 발생하면 다른 재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541년 흑사병의 일종인 선페스트가 이집트 북동부의 펠루시움에서 발병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인데 이 병의 진원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제국의 부엌을 채워주는 곡창지대였던 이집트가 사방으로 띄운 곡물선에 득실거렸던 쥐들과 쥐벼룩이 범인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북아프리카나 흑해 일원의 풍토병 수준으로 발병하던 병이 유스티니아누스의 원정을 통해 퍼져나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태양빛이 약해진 바람에 사람들은 광합성을 못하게 되면서 비타민 D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면역체계가 무너졌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536년 이상기후를 기록했던 프로코피우스는 이 공포의 역병 증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이 난 이후 신체 일부가 혹처럼 부어올랐다. 하체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견됐고 때로는 귀 뒤에 멍울이 생기거나 허벅지 곳곳에 가래토시 서기도 했다. 전염병은 계급을 막론하고 평민부터 왕족까지 가리지 않고 퍼졌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본인도 이 병에 걸렸다가 겨우 회복했다고 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하루에 1만 명씩 사망했습니다. 매장하기엔 시신이 너무 많아 도시의 요새화된 탑의 지붕을 벗기고 시신들을 그 안에 쌓았습니다. 그래도 도리가 없어 배에 시체를 싣고 나가 바다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결국 도시 인구의 40%가 죽었으며 2년 사이에 당시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천만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됐을까요? 하버드대 고고학자 마이클 맥코믹 교수는 100년이 지난 640년에 경제 재건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얼음에서 공기 중 납의 양이 증가한 것인데요. 이는 인간이 납광석에서 은을 채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은화 주조가 증가하면서 납 농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최초의 상인계층 탄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연구진은 밝힙니다. 재밌는 것은 얼음층의 납 농도가 1349년부터 1353년까지 급락하는데 이는 중세 흑사병이 번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편 아시아는 536년의 재난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고구려 역시 대기근으로 고생했는데요.
고구려 안원태왕은 특사를 지방에 파견해 백성 구해에 힘썼습니다. 백제는 성왕이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신라는 독자적 연호인 건원을 선포했는데 이는 신라 최초의 연호로서 더 이상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라가 천자의 나라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남중국의 양 나라가 북중국과의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방식은 경제적 낙오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국가 간 갈등을 피하는 등 자연 조건 악화가 인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인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 외적인 요인들입니다. 기후변화, 화산 폭발, 지진, 홍수, 그리고 전염병 등과 같은 요인이 인간 역사에 미치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이 나약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환경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력하나마 인간의 도전이 있었고 그 결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회 시스템은 외부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인류가 위기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 극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앤서 채널의 첫 컨텐츠였습니다. 많이 부족한 게 있어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류 역사 최악의 해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기회가 될 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